한 주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희 이 6주차 하는 게 한 주씩 밀려가지고 날짜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11월부터는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일정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의 8단계는 되게 책 자체가 얇고 짧아요. 그래서 금방 읽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뭐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 괜찮으실지 해가지고 날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라이브 방송 끝나고 잠깐 12시 반부터 혹시 괜찮으실까요? 시간 잠시만요. 다이어리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반? 시간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성공의 발당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넉넉하게 1시간 반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제가 하니까. 2시에 사무실 미팅이 있는데 사무실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0분. 30분? 12시 반에 하면 1시 반. 애매할 수 있겠다. 1시 반. 저 그날 참석 못할 것 같아요. 12시 반? 저 그날 그거 병원. 일이시구나. 네네네네. 그러네. 그럼 이번 주 내로 끝내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침 말고 저녁 때 해요, 그러면. 저녁에? 저녁에 그러면 스케줄이 다 있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금요일 저녁이면 몇 시가 될까요? 저녁 우리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늦은 시간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아예 늦은 시간이 더 편해요. 일이 이번 주가 마감주라서 거의 지금 금요일 한 8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될 판이라서 그러면은 몇 시가 괜찮으세요? 다른 분들도 시간을 다 좋아요. 여쭤봐야 되는 저녁 시간 다 좋아요. 저도 저녁 시간은 괜찮아요. 9시 이후도 괜찮고 괜찮아요. 9시 이후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재우고 해서 8시까지 하고 들어오시면은 8시 반 이렇게 되시겠죠, 윤주기자님? 그쵸, 아무래도 그 정도 되겠죠. 8시 반. 8시 금요일 반에 9시 반 어떠세요? 네. 그때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애기 자고 있어가지고 옆에 있어줘야 돼서 8시 반? 있지 않을래요? 몇 시요? 8시 반? 9시? 8시 반? 8시 반은 좀 애매할 것 같고 9시 그러면은 9시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 안에 끝나는 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네, 괜찮아요. 시간 맞춰볼게요. 최대한 그러면 그 안에 오게. 9시에서 10시 반이요? 네네 10시 반 안에 끝나긴 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 주차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우리 4명, 5명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9시.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이고 저녁 9시에 하고 6주차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 5주차 시작할게요.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 영양 혁명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벌써 5주차 시간이고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마이너스 박사님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마이너스 박사님의 비전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산화의 그 비전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이 안에서 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나눠 볼 거고요. 새롭게 알게 된 거. 우리가 단순하게 웨딩데이나 비즈니스 가이드나 여러 가지의 툴로 해서 유산화를 알고 직접 체험해보고 했지만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 또 좋았던 점 똑같이 나눠주시면 되시고 그러고 한 문장으로 유산화를 표현해보기 요거 할 거거든요. 먼저 새롭게 알게 된 점부터 해서 나눠볼게요. 전진 리더님 오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공부가 많이 된 부분은 일단 세포 영양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책이고, 저는 그 진정한 건강이라고 유산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건강이 뭔지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건강이란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조건과 또 이제 현재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되는 거를 진정한 건강이라고 한대요. 물론 신체가 건강하고 또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음에 그런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게 진정한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주어진 조건과 현재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게 정말 진정한 건강이구나 라고 생각이 했고, 그리고 그 19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리라 기대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과거 생각하고 과거의 아픔 생각하고 이런 생각보다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라는 뜻인데, 이런 게 정말 좋은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기대하면서 생활을 해라, 이런 새로운 날이 시작되리라 믿어라, 약간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그 유산의 어떤 비전, 공유, 나눔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중간 부분에 32페이지 보면 다들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미 쓰거나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는데 그런 흘러버린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고 헛되이 보낸 시간과 함께 잃어버린 건강도 되돌리기 힘들대요. 저는 그냥 이런 건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어떻게 목표를 이루고 할 건지 이런 비전이 담아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당신, 또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건강한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을 공유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마이로렌즈 박사님도 이런 비전을 공유하기 바란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사실 하고 있는 일이 비전을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제품 섭취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맨 위쪽에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손상을 사전에 막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우리가 제품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나는 잘 나가는 운동선수는 아니었지만 스포츠를 즐겼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모든 주요 스포츠 활동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트럼펫을 또 가지고 있었고 마이로렌즈 박사님이 이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뭔가 이런 삶 속에서 그냥 건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운동도 즐기고 스포츠 활동에 참가도 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건강하게 지내셨구나. 삶을 되게 즐기면서 지내셨구나. 저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제일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이런 세포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무려 170억 개에 달하는 상피세포가 매일 교체되고 또 결국 소장의 표면 전체가 5일마다 교체되는 삶이다. 우리의 피부는 약 27일마다 완전히 바뀐다. 저 이런 거는 진짜 새로운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피부과에서 오래 일을 했었지만 피부는 28일 주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 생리하거나 이럴 때도 주기가 딱딱딱 있잖아요. 근데 피부도 약 27일마다 완전히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필링 받거나 뭐 레이저 받거나 이럴 때도 한 3, 4주 정도 지나면 피부가 재생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 들었지만 이 책 속에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피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저는 또 피부과에 있었으니까 피부 얘기 나올 때 되게 유심히 좀 봤었어요. 그리고 세포는 진짜 놀라운 재생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야 모든 신체와 몸과 이런 기관이나 모든 게 다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더 읽으면서 완전 머릿속에 딱 넣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158, 159 여기는 이제 항산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즘 계속 항산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5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활성산소는 모든 세포에서 지배적인 화학작용인 산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노폐물이다. 근데 이런 노폐물들을 항산화 물질로 다 이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환의 원인이 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고 159페이지 밑에 쪽 보면 항산화제를 최적의 수준으로 공급해야만 우리의 세포와 신체가 독성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양소 보충은 필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항산화를 왜 먹어야 되는지 또 이런 왜 필수적인 요소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좋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어디 운전하고 이동하면서도 다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산화 물질을 몸 안으로 넣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저는 또 188페이지에 보면 건강에 대한 다짐하면서 위쪽에 당신의 건강을 돌보라. 이는 우리에게 대부분 말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대요. 건강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나 부모나 나의 남편 또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 체크를 해주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한테 얼만큼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돌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193페이지에 피라미드 얘기 있는데 이거는 이 그림은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봤고 중학교 때도 보고 또 유산화 하면서 보고 했는데 제가 막 혼자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또 우리 가족이 어떤 식으로 내가 요리를 해주고 어떤 걸 또 챙겨 먹고 이런 것도 알아서 좋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224페이지, 225페이지 읽으면서 좋았는데 여기서 혼자 체크를 해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성공은 어떻게 측정하나 또 솔직한 비평가들의 찬사를 얻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반을 감내하는 것 그리고 요즘 계속 느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택이 정원을 가꾸든 또 다른 한 생명이라도 숨쉬기가 더 쉬웠다는 점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진정한 성공자인가, 진정한 성공자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감내하고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나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가 보유한 재능과 재원을 모두 동원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으로써 창조주의 의도를 더욱 고양하도록 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밝혀주어 보이지 않는 기적의 경의를 체험하도록 하리라 다짐한다. 여기서 이 마이로렌치 박사님의 말이 이 마지막 말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사나는 제가 저번에 이거 세포영양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고 유사나랑 뭔가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기적 맞고 기적 외에 저는 그냥 유사나는 저한테 인연인 것 같아요. 막 평생 이렇게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이 유사나를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유사나가 저의 아주 가장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적 같은 인연, 전 유사나가 그런 존재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적을 이런 좋은 인연들을 또 유사나를 통한 이런 인연들을 만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영미련님 나눠주실게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다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겁을 먹으면서 보기 시작했던 책인데요. 뭐 이게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어렵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사실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저한테는 새로운 사실이고,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창립자의 마인드를 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책에서 마이로렌치 박사님의 어떤 그런 비전이 좀 정확하게 설명되어서 나와 있지 않았나. 저희가 알았던 거는 그냥 뭐 건강한 삶이라고만 알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마이로렌치 박사님의 되게 확고한 느낌?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성이나 그 모든 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제가 우선은 제가 좀 많이 느끼면서 봤던 부분은 되게 체크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추려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25쪽에 보면은 성공의 정의에 대해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삶을 즐기는 것으로 정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저는 유산화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유산화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결국에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삶을 즐기면 저희 비즈니스가 잘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엔 그 뒤에 26페이지에 관계 속에서 질적인 시간이랑 양적인 시간 사이에 모든 사람이 상충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의 결정이 다른 기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익숙하대요. 그게 결국엔 우리가 아프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돈에는 익숙하지만 결국은 예방하는 거에는 다시 대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같이 보여서 제가 요즘에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일과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아파야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문구에서 좀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도 계속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28쪽에 진정한 리더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네. 이게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스폰서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이 일에 임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서 마이런치 박사님도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모르는 아주 지식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제가 알아야 하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막과 뭐 핵과 뭐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좀 새롭게 뭐 이런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제가 줄을 치면서 봤는데 161페이지에 보면 비타민 C가 몸 안에 있는 오염 및 흡연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퇴치에 특히 가치가 있다. 요게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신랑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굉장히 제 말을 믿지 않으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제가 줄을 아주 세게 쳐놨네요. 그리고 저도 전지현 스폰서님처럼 피부에 관한 것도 되게 보면서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환자들한테 전달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고요. 164페이지에는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세포에 비해 우리의 신체 세포는 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영양 소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개발한 영양 수준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양소의 최적의 형태, 그 상태가 왜 나와 있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전문가적으로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영양 수준으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에도 제가 좀 봤고요.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선택 챕터에 보면 172페이지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개인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건강에 정신적, 감정적 및 영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은 채 신체의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아무리 좋은 제품과 그런 뭐 저희의 유산화 제품이어도 본인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측면을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과 비즈니스를 전달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전달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감정도 어루만져 주면서 그런 것도 함께 이겨내서 건강해져 보자라는 그런 것도 전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지식은 그 자체로는 그리 가치가 없다. 당신이 행동을 취하고 지식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경우에만 비로소 지식은 가치가 있다. 저희가 지금 이 책에서 배우는 것들도 지식적인 면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나 어떤 그런 저희 스킬 같은 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행동을 많이 취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당신의 건강을 돌보다라는 이 챕터 안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래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점점 먹는 음식이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취약하지 않나, 현대인에게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건강에 그냥 가장 큰 적이다라는 거. 저희가 알면서도 자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스스로도 많이 인식을 하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달을 해야겠다 싶고요. 바로 뒷장에도 보면 209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들이 제가 이 호르몬 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불안으로 바뀌면 우리는 고충을 겪는다. 이러한 고충은 우리 신체의 내분 비계를 활성화하며 그에 따라 호르몬과 항체 생성에 변화한다. 그러면 자연 면역이 덜 활성화되어 우리의 저항력 수준이 저하된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상에도 존재하는 활성산소 등 기타 환경 오염들의 공격보다 취약해진다. 이게 제가 발병하게 된 원인인 거예요. 저는 진짜 딱 이 글대로 저한테는 이 질병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 이게
누구에게나 쉽게 올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되게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내 마음과 몸과는 정말 연관성이 있다. 예. 이런 거를 좀 더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어, 계속 건강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나와서 이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 보면 낙관주의는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된 세상, 만성 퇴행성 질환에서 해방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내 꿈의 초석이다.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라. 진정한 건강에 대한 나의 비전을 공유하라. 이게 마이런 렌치 박사님이 저희에게 주신 어떤 가장 큰 비전이 아닐까. 네. 이걸 토대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된다, 잘 된다와 더 헤빙의 구절이 되게 많이 연관돼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막 지식적인 교과서라고 하면서 보면서 자꾸 그 책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준수 스폰서님께도 막 그런 얘기를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관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다독다독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한테도 이 책은 좀 계속 정말 뭔가 통달할 정도로 이 안에 있는 지식을 다 내가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여러 번 보고 싶었어요.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유산화는? 유산화는 나의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다. 그게 뭐 아까 스폰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정말 가장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게 저에게는 마음의 안정이에요. 사실 마음의 안정이고 또 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저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저는 너무 되게 좋아요. 그 방향을 가지고 그 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윤주 리더님도 나눠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솔직히 그 생물 2 전공했거든요. 오. 인문계 이제 그쪽에서 생물 2 이제 했는데 솔직히 잤어요 많이. 공부를 그러니까요. 하는. 저도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하도 자가지고. 근데 여튼 보면서 좀 제일 좀 많이 나 새로 배웠다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세포 재생 능력. 저는 그게 얘네들이 그렇게 빨리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거는 좀 되게 많이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흥미로웠었고, 우선은 저는 25페이지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내가 그간 얻은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시간은 이를 때까지 무심코 지나치거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중한 2가지 재산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건강은 삶의 원료이다. 그것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낭비하거나 말살시킬 수도 있다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지은 스폰서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건강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건강검진 하다가 수면 내시경 하면서 못 깨어나가지고 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었고, 그 당시에 좀 코피도 거의 하루에 한 3-4번꼴로 흘렸었어요. 3-4번꼴로 흘리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뭐 밥도 잘 못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체고가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나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게 다 초기 그 전 단계로 이제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좀 이렇게 뚱뚱해도 나는
많은 케이스라서 근육량이 많아서 나는 그래도 건강할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작년 말에도 제가 이렇게 너무 그때는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되게 그동안의 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자만을 했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은 내 애는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막 많이 했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너무 사는 거에만 너무 저기 있었었지 정작 내 건강은 잘 챙기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 문구가 딱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선은 29페이지에 보면은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줄에 그 누가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거울을 보면 된다. 우리 각자는 평생 배우는 자세로 가족 내에서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선은 내가 건강해져야지 내 가족들 또 내 지인들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런 얘기라서 병적인 뭐 이런 거 뭐 그런 저기라서 82페이지에 그 보면 이제 모든 질병은 개별 세포에서 시작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바로 세포이다. 이 생각은 솔직히 그 유사나 이거를 접하면서 세포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본 거였었어요. 뭐 어느 영양제를 먹든 뭐 하면은 그거를 세포 건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몸에 이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건 뭐 보충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만 저기를 했었었지. 이 자체가 세포의 건강을 이제 증진시켜서 그걸로 이제 우리 몸을 개선을 시킨다라는 그런 저기는 한 번도 접해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 단위가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그 유사나 이거를 처음에 이제 그 지은 스폰서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됐을 때도 좀 약간 생소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말은 아니구나. 이게 제일 기본적인 기본적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내가 이제 우선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내가 좀 확실히 알아야겠다. 어떤 식으로 세포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하는 거를 내가 확실히 숙지를 해야지 다른 이에게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72페이지 잠시만요. 172페이지 이건 아까 제가 그거 했던 얘기 중에서도 되는데 나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개인의 모든 측면은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건강에 정신적, 감정적 및 영적 측면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체의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시기에 내가 저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빨리 이런 게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너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이게 회복 속도나 이런 게 너무 늦어졌었고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때 데미지도 너무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유산화를 알리고 아니면 권하고 하면서도 전달을 하면서도 그렇게 영양학적인 면도 물론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영양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보면은 많이 아프신 분들 보면은 좀 마음적으로 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자신감도 없고 내가 과연 회복이 될까?
이런 불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조금은 좀 다독다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좀 더 제품을 통해서 이제 저기를 할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00, 18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예방 의료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예방 의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보건 의료 체계에서 이거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건강을 돌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바로 오늘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 형제,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내 건강, 내 주변, 내 지인을 위해서 내 지인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내일부터 하면 되지, 언제부터 하면 돼, 이거보다는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식단을 바꾸고, 먹는 거라, 이런 걸 다 바꾸고, 영양제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거를 당장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전달하는 것도 똑같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쭉 연장에 대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다짐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보건의료인을 알아두고 다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기했던 게, 제가 좀 제일 저기했던 게 자녀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였었어요. 내 건강도 물론 중요한데 내 새끼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아기가 이제 신생아 때 이제 선천성 심장병으로 해서 이제 아기 때 70일 때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이만큼 요만큼 10cm? 12cm 정도의 수술 흉터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는 의사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고, 이거는 10명 중에 3명꼴로 선천성 심장병이 발생이 되고, 걸린 애들 중에 또 3명에 1명꼴로 해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애지중지 그냥 기르다 보니까 또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비만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성조숙증도 있고, 그냥 애가 영양적인 것도 물론 저기는 했었지만은 그냥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키우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애 11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애기한테도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건강적으로 너무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만 저기를 했었지. 내가 얘한테 영양학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기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주변, 그러니까 내 지인들의 퇴행성 질환은 미래의 내 모습이고, 그게 앞서 나가서 내 자녀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예방도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자녀에게 이제 건강을 평생 유지시켜줄 습관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애기한테 하면은 너 영양제 챙겨 먹어라, 해라, 운동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애 입장에선 잔소리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애한테 이런 자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습관을 일부러 들이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가 암만 찡얼거리고 투덜투덜하고 뒤에서 뭐라 해도 이거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애기한테 이거를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49분. 그리고
215페이지. 21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시긴 한데, 낙관주의는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된 세상, 만성 퇴행성 질환에서 해방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내 꿈의 초석이다. 당신의 건강을 책임져라. 진정한 건강에 대한 나의 비전을 공유하라. 내 건강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주변인들에게 그 건강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를 하고 알리라고 하는 게 웬츠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조금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산화는 그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시작이 가족이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셨고 어머니도 편찮으셨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었듯이 저는 유산화는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고 내 친구이며 나이다라고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유산화를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나랑 내 가족이랑 지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생각은 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과 되게 건강하게 오래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든든한 밑거름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네, 미희님 나는 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조금 되게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실 막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막 재미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랑 약간 대화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8페이지에 인류의 건강의 첫 번째 줄에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거대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 개인의 여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인류의 건강을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 분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다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먹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도 되게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항상 그냥 그 생각이 들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걸 좀 알았던 것 같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막 이렇게 누리면서 사실 수 있었지만 이 길을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갔다라는 말이 두 번째 줄에 나와요. 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게 뭔가 인류의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셨던 그 열정, 그 원동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났고 그 부분들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원동력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황색 글씨 보면은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며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진짜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좀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되게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진정한 건강의 존재를 믿고 과학적인 열정 못지않게 정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부분도 진정한 건강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우리가 책 읽으면서 진정한 건강, 그 유산화라는 그 진정한 건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해야지. 건강에 대한 사실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건강해질 수 있어라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다라는 약간 믿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책을 쭉 이제 읽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13페이지에 부터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게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포는 막 되게 우아하고 노련하며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다. 이 부분을 읽을 때 항상 느끼는 안 들려요. 네네. 들려요. 들리시죠? 예, 예. 네. 이게 알람이 그 뭐지? 그거 안전 문자 왔죠? 안전 문자 오면 자꾸 저는 안 들려가지고 들리시죠? 네, 이제 들려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세포는 스스로 복구해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문구는 이거 지금 책을 읽으면서 여기 이 방금 요 관련 그러니까 요랑 비슷한 책의 문구는 되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세포를 보호해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라, 세포는 그래서 스스로 복구해서 건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 되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세포는 우리 자신이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수행한다. 진짜 그렇다는 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세포 되게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아이구나. 아, 되게 예쁘다. 그렇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예방적인 18페이지 위에 보면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죠. 마이르멘트 박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 의도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건강에 대해서 나와요. 최선의 상태. 우리가 어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우리의 신체가 최적의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최적의 건강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건강을 누구나 이렇게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자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에 정말 대처할 수 있는 나의 여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정한 건강,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을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정말 내 세포의 그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줄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좀 편하게 할게요. 저 좀 아까 할 말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천천히 하세요. 성공의 정의를 가능한 오랫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많은 삶을 즐기는 거. 아까 아영리님 나눠주셨잖아요. 진짜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중간에 건강과 시간은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중한 두 가지 재산이라는 거. 진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대가 없이 약간 제공받는 것들인데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나오는 28페이지는 진정한 리더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다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는 진정한 정말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29페이지에 나는 그 어떤 또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럴 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도 리더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정말 나를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모방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은 활성산소에 대해서 나오면서 활성산소는 그러니까 오염된 환경에서 생성되고 우리 신체 세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정서적 스트레스, 고강도 운동할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적절한 뒤에 나오지만 항산화제 먹으면은 그게 뭐 없어지고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나오고, 또 이러한 정보가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유익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도록 자극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이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대인들에게 정말 자극제, 이 자극제라는 말이 좀 이번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들한테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말 자극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정말 자극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지, 내가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극제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5페이지에 젊은 사람들이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부모들을 포함해서 어른들이 잘못된 라이프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조금 되게 아이들 정말 하면 좀 약간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인스턴트를 뭐 많이 먹이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편의성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찔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몸 좀 편하고자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얼마큼 정말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지를 조금 좀 반성하게 됐었던 것 같고, 내 편의성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내 선택을 아까 그러니까 윗길 가라고 얘기 뒤에 나오잖아요. 또 윗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우리보다 독성 환경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좀 영향이 결핍된 시대를 우리보다 더 살아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48페이지에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생명을 세포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새로 인식하는 데 있다. 이 세포 수준이라는 말도 되게 좀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세포 수준. 우리가 다 같은 세포를 갖고는 있지만 세포의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 그리고 또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또 여기다 영양 공급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복구해서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49페이지에 옳은 길은 남들이 별로 가지 않지만 최적의 건강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편한 길, 정말 그냥 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성공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며 성공의 의미도 변한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이어서 성공은 변덕스럽고 도망가기 쉬우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성공이 내가 뭐 이룬 목표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또 다른 성공을 경험해야 되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변화되는 거에 조금 성공에 좀 여기가 작은 성공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작은 성공들이 모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78페이지랑 7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일 연구소가 78페이지에 내가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이유는 걸 연구소가 보유한 세포 배양 작업의 질이었다. 어찌됐건 정말
그러니까 이거 마이런 제임스 박사님 말고도 세포 배양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이런 제임스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거는 좀 작업의 질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79페이지에 뭐 물 얘기 나오잖아요. 급수한 물의 순도에 경미한 차이가 있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거 뭐 다 버리시고 뭐 다시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물까지도 되게 뭔가 신경 쓰실 정도로 되게 정말 정교하게 정교한 장비가 할 거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우리는 되게 엄청난 결과물로 나온 이 제품을 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좀 자부심이 좀 들었던 것 같고 80페이지 한 번 더 나와요. 건강은 바로 세포의 수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포에 정말 얼마만큼의 좋은 영양소를 줘서 이것들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 저도 이 세포 재생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90페이지랑 91페이지에 혈액세포는 급속도로 교체가 되고 있고 상피세포는 매일 교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장의 겉표면은 5일마다 교체가 되고 있고 피부는 27일마다 교체가 되고 있고 골격은 2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뭐 당장 영양제를 먹고 당장에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 내 건강, 2년 뒤에 내 뼈, 뭐 5일 뒤에 내 그러니까 소장 표면의 뭐 세포, 뭔가 약간 좀 이런 주기들을 알게 되면은 당장의 효과가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도 이 부분을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몸을 생각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작 배경 스토리 130페이지에 여기 엄청난 줄이 막 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충해야 되는 미량 영양소는 세포에게 공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할 때 믿었던 수준이 실제로 얻게 되는 수준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센츄리움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떤 효과를 바라고 사실 먹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품을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생체 이용률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32페이지에 세포의 퇴행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단 2가지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영양 결핍과 산화 손상이다. 이 부분이 나와서 영양 결핍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 채워진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산화 손상에 대해서는 산화 손상은 영양제 이거 먹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제 나와요. 항산화 물질 나오면서 활성산소가 이제 생성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세포 기능 및 대사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 간세포를 포함해 모든 세포는 해독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또 생성이 되고 신체 면역계 세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또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근육세포 그러니까 많이 활동하게 되면 또 활성산소가 또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찌되면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활성산소는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오염이나 방사선, 흡연, 그다음에 중금속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또 생성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체외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활성산소가 이제 과다해지거나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은 산화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산화 손상은 이제 노화를 얘기하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축소되는 산화 손상 이제 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독성 환경은 우리 신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어 우리는 항산화제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활성산소도 우리가 먹는 항산화제로 보충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원인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산할 제품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적인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171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최적의 영양이란 개념의 기초에 설립된 우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그리고 영양 결핍 문제로 해결하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유산 헬스 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되게 믿음직하고 되게 듬직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내가 정말 이 제품 먹는 것만으로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6페이지에 보면은 다행히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현대 심장질환, 암, 골다공증, 제2의 당뇨병,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75% 정도는 적절한 영양,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기타 건강 습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여기 75%의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 75%라는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유산화가 214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중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하도록 서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이 유산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기대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유산화는요, 저번에 나눴던 거랑 다르지 않아요. 정말 따뜻한 햇살처럼 내게 온 선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막 거대한 폭풍처럼 막 휘몰아치게 온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저한테 이렇게 되게 스며드는 햇살처럼 저한테 와서 저의 삶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햇살처럼 내게 온 선물입니다. 끝. 오늘 이거 보이지 않는 기적 보시고 각자 조금 느낀 부분이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전진 리더님은 요 책을 보시면서 유산화 Y를 조금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산화는 인연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앞에 그런 부분들 집중한 부분을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셨던 것 같고, 아영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서 감정과 마음과 나의 어떤 그 몸의 건강의 상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유산화는 나의 삶의 방향이자 마음의 안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윤주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보신 것 같아요.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과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유산화는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고 내 친구이며 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미 리더님은 여러 번 이 책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이너치 박사님의 비전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세포부터 시작해서 유산화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과 그런 확신을 조금 더 가지게 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유산화는 따뜻한 햇살처럼 내게 온 선물이다. 제가 이 유산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에게 유산화라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산화라는 회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이러한 의미였긴 했는데, 이제 다독다독 진행하면서 다들 나에게 유산화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거였어요. 유산화란 뭐뭐다라는 건 이 책을 읽고 유산화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긴 했었고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서 지금 5주차까지 오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독다독의 그런 순서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을 다들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다독다독은 정말 과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 자랑한 거예요. 이 안에서
느끼셨을 거지만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더해빙 나는 된다 잘 된다. 이런 그 맥락이 여기에서 쭉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이 책을 위해서 그런 책들을 읽으라고 했던가 이런 생각 드셨을 거고 마지막에 성공의 8단계는 그거 전체를 다 아우르는 뭔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아우르는 책이 될 거라서 그런 부분 보실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이 책을 근데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저도 건강에 집중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책이 리더십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추천의 글부터도 굉장히 이제 좋지만 11페이지에 보면 인류는 실용적인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러면서 그러나 인류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도 필요로 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인 사람보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꿈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심 없이 사업을 벌이는 일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에 관심을 쏟기가 불가능하대요. 물론 유산하면서 꿈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면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제 물론 건강 이런 것들 다 따라야겠지만 물질적인 것보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13페이지에 세포는 우아하고 노련하며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마이너리치 박사님의 세포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안에 세포 얘기를 막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마이너리치 박사님이 확신을 계속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쭉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유산화의 제품은 정말 최고다. 내가 보장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3페이지에 세포 손상은 퇴행과 질병을 유발한다. 반면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앞에서 지금 리더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스스로 복구한대요. 세포가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세포의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15페이지에 그 확신이 느껴졌던 그 문구가 나는 연구 결과가 임상실험에서 입증될 때까지 예방 및 치유 효과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배양에서 지금 이 먹고 있는 제품들이 임상실험, 예방 및 치유 효과를 입증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너무 확신 있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세포는 우리 자신이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수행한다. 세포에 대한 사랑을 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아까 모든 분들이 얘기하셨던 진정한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부분에 우리 신체가 최적의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과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리라 기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단순하게 그냥 신체가 건강한 것뿐만 아니고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이제 전에 시간에도 계속 나눴지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내가 들으면서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프다 하면 계속 아픈 것 같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꾀병 부리고 싶어서 진짜 배 아프다고 하고 머리 아프다고 하면 실제로 막 진짜 아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맑고 강한 정신과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건강과 내 신체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21페이지에 지금부터는 나는 문제의 일부가 되는 대신 해결 방안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해야 한다. 이건 나는 된다 잘 된다에서 우리 자기 암시하는 그런 부분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고 뒤에 보면은 뭐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도 쭉 나와요. 그러면서 퇴행성 질환에서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25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공의 정의 아까 다 얘기하셨잖아요.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또 나오면서 중요한 게 건강과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26페이지에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매주 정확히 168시간을 부여받는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꿈을 쫓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시간으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또 흘려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잘 좀 쓸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지혜롭게 쓸지. 그리고 27페이지에 다시 돌아오는 기회와 돌아오지 않아 보다 긴급을 요하는 기회를 구분해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 후자와 같은 기회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이다. 이 얘기가 나오죠. 저도 이 부분도 되게 좋았고 28페이지에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나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정글의 법칙은 현자 생존의 법칙으로 바뀌어 이해, 협력, 지식과 이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유산하면서 팀 안에서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이해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또 지식과 이성을 지배하는 사회. 지식을 나누고 그러한 이성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사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네트워크 정의인 것 같아요. 유산화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정의는 어쨌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보면 나는 성공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29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일보다 크고 맛있는 빵을 나누어 먹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오늘의 빵을 놓고 자기 몫을 차지하는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막아준대요. 그러면서 혼자서는 더 이상 성공하거나 생존할 수 없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이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공유하는 비전이 되어야 한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전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존경에 대해서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리더의 자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나 먼저 나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려가지고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30페이지에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리더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게 리더십책인가? 초반에 이제 했던 거예요. 어떤 리더의 역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30페이지에 최적의 건강을 이루는 것은 집을 짓는 일과 흡사하대요.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외부 환경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질 높은 건축 자재이다. 그러니까 대량 영양소랑 미량 영양소 이게 건축 자재가 영양소라는 얘기죠. 우리 몸에는. 그러면서 31페이지에 우리 세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요구한대요. 그게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다. 이 책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하도록 요구하는 거를 그러니까 영양제 Y를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32페이지에 또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흘러버린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으니 헛되이 보낸 시간과 함께 잃어버린 건강도 되돌리기 힘들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건강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을 공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가장 나쁜 시기래요. 우리가 인구 과잉이고 오염이 되어 있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대요. 우리가 가난과 질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식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접근에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영양제나 이런 것들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뭔가 전달하기, 알리기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영양제 먹으라고 하면 먹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왜 먹어야 되는지 다들 몰랐는데 이제는 그래도 유산균 하나, 비타민 D 하나라도 다 먹고 있잖아요.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 체인지를 내가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이 정말 용이해졌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나오는 게 이제 39페이지에 사망 원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우리 심혈관 질환이 첫 번째 원인이 심장마비,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이래요.
매년 전체의 38% 정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암이라고. 암이 사망의 28% 정도 된다고 나오고, 당뇨병,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기는 하지만 골다공증 앓고 있고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저혈압 있으신 분들 진짜 많고, 이제 암이 굉장히 초기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진짜 대중화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것 같고,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약 안 드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관절염, 이런 거, 골다공증 이런 것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만성생리성 질환 중에 이제 하나인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44페이지부터는 아이들은 본대로 닮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까 이제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동맥경화증에 대해서도 막 나오는데, 우리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지만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과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조금 나오고 있고, 저는 그 가지하는 길 챕터부터 좀 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56페이지에 성공이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정상에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단순하게 결과를 내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또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9페이지에 아까 뭐 난 잘 나가는 운동선수는 아니었지만 스포츠 즐기고 음악 좋아했고 찬송가 부르고 밴드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바이올린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면서 어쨌든 세포 연구하시고 의사 박사 되신 거잖아요. 저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시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그런 재능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아르스 박사님의 이제 아버님께서 들리시죠? 계속 안전 문자가 오네. 17살 때 17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쭉 이제 또 넘겨보면 68페이지에 만일 당신이 남들이 별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면 현재 앞서가고 있든 오르막길에 힘겨워하든 혹은 숨을 고르면서 잠시 쉬고 있든 걱정하지 마라. 삶이란 읽고 나면 끝나는 책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이란 광대한 산맥, 대초원 그리고 농지가 어우러져 끝없이 전개되는 계곡과 같은 것이며, 현재 가고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가 됐든 나폴리온의 외곽 지역이 됐든 혹은 노스타코타나 유타가 됐든 삶이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69페이지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비전은 이기적인 비전보다 늘 풍요로우며 더 전념하고 헌신하도록 해준다. 아까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랑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감염병 진단 이렇게 하면서 걸 연구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75페이지에 걸 연구소는 1974년 9월에 출범하였고 창립 2년 반인 1977년 6월에 내가 개발한 몇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미국 식약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FDA 승인 받아서 임상 및 병원 검사실에 시판할 채비를 갖췄다. 이때부터 우리가 막 이제 사업 설명할 때 얘기를 하는 전 세계의 병원에 그 바이러스 진단 시약 키트를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자연스럽게 나와 있고, 76페이지에 대부분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초점 맞춰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배양 방법과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앱스타인버 바이러스, 우리 항상 얘기하는 앱스타인버 바이러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0여 개의 진단 검사 키트,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그 책자와 비즈니스 가이드와 에브리데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0페이지에 건강은 바로 세포 수준에 시작된다. 그래서 세포의 수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세포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쭉 나와요.
뭐 세포가 신체 건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뭐 신경계에 대해서 나오면서 83페이지에 보면은 신경계는 전화회사와 비슷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신경계가. 소화계는 신체의 장기와 조직의 원료와 연료를 공급하고 쭉 다 정의를 해놨어.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단백질이 생성되고 연료가 운동과 기타 활동을 위해 연소한다. 어느 것이든 개별 장기의 기능 수행 능력이 정화되면 전체 유기체는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퇴행한다. 이 얘기가 쭉 나오면서 세포가 건강하려면은 소기관 각각 변화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세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작게 쪼개지면은 뭐 개통이 되고 조직이 되고 세포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여기서 나와 있고, 뭐 세포 핵부터 시작해서 아까 해독되는 과정, 그 다음에 재생되는 그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요 세포 부분을 조금 넘어가고 뒤에 내용에는 되게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GMP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1페이지에 유산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서 유산화의 창립 배경이 나오면서 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유래한 말로 진정한 건강을 의미한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세포 영양, 세포 영양에도 제가 줄을 많이 쳐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다 우리가 또 본 부분일 것 같아요. 단백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영양제 Y 하면서 아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도 몇 번 더 읽어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 손상 쭉 나오다가 저는 이제 뒤에 여기 171페이지에 보면은 유산할 사이언스는 장기적인 건강과 최적의 영양이라는 개념의 기초에 설립되었으며 쭉 나오잖아요.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래서 산호비부에 대해서 또 나와요. 유산화의 영양 원칙을 건강에 심하게 악화된 사람들을 찾는 임상 현장으로 확대시켰고, 이 연구소는 기존 의학계에 수용하기에는 너무 미래지향적인 검출 및 진단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럼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었다. 독성 물질과 신체 교란 요인을 새로이 정확하게 식별함으로써 우리는 치유에 걸림돌이 되는 이들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다. 나의 설계를 통해 산호비분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독성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의 천연 치유 능력 및 과정을 열어줬다. 촉진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거는 과정을 열어줬다, 촉진했다. 그냥 확진해서 뭔가 확신 있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치료기를 열어줬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자부심이 전 대단하다고 좀 느껴졌고, 그러면서 해독 솔루션을 개발했대요. 아예 본인이 이제 개발했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독성이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얼마나 산호비부를 아끼시는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175페이지에 해독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 뭐 건강에 대한 다짐 이런 부분 아까 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넘겨다가 보면 이제 또 나오는 게 208페이지에 마음과 몸의 연관성에 대해서 나오죠. 자기 실현적 예언은 진실도 거짓도 아닌 말이나 마음속으로 그 말을 믿으면 진실이 될 수 있다. 우리 다 계속 했던 거잖아요. 마음은 실제하는 사건과 그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상상하는 사건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신념과 믿음이란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다 이제 했던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또 나오는 내용들. 그러면서 211페이지에 신념이란 힘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념은 긍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해 기대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실현을 약속한다. 무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신념은 부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두려움과 암흑을 예고한다. 사실 신념의 결핍과 같은 것은 없고 그저 신념이 그 반대인 절망으로 대체될 뿐이다. 그래서 밑에 삶에서 심리적 균형을
하려면 뭐 다음에 도움될 것이다 하면서 뒤에 내용이 또 나와요. 승리를 지향하는 태도를 취하고 사랑하는 관계 조성하고 행복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고 많이 웃는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설치도 마찬가지로 똑같 뭐 이제 신념이나 이제 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이걸 먹어도 낫겠어? 뭐 좋아지겠어? 이렇게 계속 의심하면 그게 진짜 좋아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될 거란 생각으로 뭔가 섭취하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14페이지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소중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루도록 서로 지원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건강 관련 협력단체 및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뜻을 이룬다. 유산화가 하나의 예의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이룸으로써 서로 지원하는 서로를 지원하는 이 팀들이 그 건강 뭐 협력이나 이런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뜻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걸 결국엔 이루게 되는 그게 유산화의 한 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221페이지랑 그 바로 두 페이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모래 하나라도 세상이 보이고 들꽃 하나에도 하늘이 보이니 손바닥에 무한을 움켜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아라. 이 얘기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더웨빙에서 얘기했던 오늘을 살자라는 내용이잖아요.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22페이지에 광대한 자연 속에서 내 존재의 미미함을 느낀다. 이러한 얘기가 그냥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작은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씩 뭔가를 이루가면 분명히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뭐 말이나 어떠한 생각들이 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있는데 결국에는 큰 위에서 뭔가 어떤 곳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내 존재가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 미미한 존재들이 모여서 그런 큰 것들을 이루어가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조금 하고 싶고요. 이제 보면서 새롭게 느낀 거는 너무 많죠. 세포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저도 이제 보게 되고, 리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 책이 리더십 책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박사님이 정말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는 항상 매번 똑같아요. 유산화는 리더다라고 항상 정의를 하는데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마이너스 박사님이 비전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것들을 품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유산화라는 회사를 창립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건강이란 이런 업계에서도 선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산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이제 마이너스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런 이 업계에서 리더로서 이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산화는 리더다라고 하면서 오늘 마칠게요. 끝.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 잠시만요. 금요일 날 9시에 줌으로 저녁에 만나고요. 성공의 8단계는 제가 다시 공지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뭐 오늘 읽으면 오늘 금방 또 읽으실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짧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그 성공의 8단계 보시면서는 우리가 쭉 이 5주 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금요일 날 또 만나요. 사진 찍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생하셨어요.